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오늘 자사고 8곳을 지정 취소하면서 올해 전국 자사고 평가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교육청들은 전국 자사고 42개 가운데 올해 평가 대상인 학교 24곳에 대한 평가 결과를 2달에 걸쳐서 발표했죠. 지난달에 상산고를 시작으로 해서 지방에선 3개 학교가 그리고 서울에서는 13개 중에 60%에 달하는 8개 학교가 평가에서 탈락해서 일반고로 바꿔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육 현장은 찬반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치열한 소송전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 내용을 박유미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올해 평가 대상이 가장 많은 서울에선 신일, 경희, 세화고 등 8개 학교가 무더기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나고와 한가람고 등 5개 학교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탈락한 학교들은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영역에서 감점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과 선행학습 방지를 위한 노력 등에서 상당수 학교의 평가 결과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대부고를 제외한 7곳은 2014년 평가 때도 재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당시엔 교육부 반대로 자사고로 남았습니다. 서울교육청은 이들 학교가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를 마지막으로 올해 평가 대상 전국 24개 학교 가운데 11개 학교가 취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교육부 동의를 거쳐 취소가 확정되면 내년 신입생부터 일반고 지위로 선발합니다. 내년엔 전국 15개 자사고에 대한 평가가 예정돼 있습니다. 학교장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자사고 연합은 각본에 짜맞춘 평가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JTBC 박유미입니다. 오늘 발표와 관련해서 눈여겨볼 부분만 몇 개 좀 짚고 가겠습니다. 사회정책부 박진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좀 짚어볼 것이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자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가? 어떻게 됩니까? 네, 자사고는 전국에 총 42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총 2,358곳이니까 단순 수치로는 1.7%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학생 선발부터 교육 과정까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특수성에다가 교육 정책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 논쟁까지 더해지면서 사회적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오늘 탈락한 학교가 예상보다 많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일단 서울교육청은 학교들의 발전, 향상이 없었다, 아쉬움이 많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8개 학교를 보면 7곳이 5년 전 평가에서도 탈락 점수를 받았는데요. 평가 영역 중에 학교 운영과 교육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생 선발을 공정하게 했느냐, 선행학습 방지에는 얼마나 노력했느냐 이런 것들인데 점수가 낮았다는 겁니다. 자사고 입장에선 근데 애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평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네, 취약하거나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을 교육청이 더 비중을 높여서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재정 지원 같은 평가에서 배점이 더 올라서 점수가 깎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 가장 관심이 모았던 것은 이제 그 하나고 서울에 있지만 전국에서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는 유일한 학교. 근데 떨어지지 않겠느냐 했는데 통과됐습니다. 그죠?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고는 경고, 주의, 징계가 많아서 감점이 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교육청도 감점 12점짜리 학교가 통과하고 1점 감점 학교는 탈락하기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같은 징계 사유면 대상자가 10명이든 20명이든 한 건으로만 계산했기 때문에 변별력이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고는 2015년에 입시 부정 의혹이 있어서 교육청이 감사를 벌이기도 했는데 별 영향은 없던 셈이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평가 기준에 좀 맹점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렇다면. 자,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선 교육부로 공이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는 22일부터 3일간 탈락 학교를 대상으로 일단 의견을 듣는데 서울시 교육청이 오늘 발표를 번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고요. 이후에 교육부 장관이 재지정 취소에 동의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앞서 탈락했던 상산고를 놓고 야권 그리고 또 여권 내부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정치권으로 논란이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사고와 일반고는 12월부터 원서를 받는데 자사고 입시를 준비하던 학생들로서는 좀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재지정에서 탈락한 학교가 강북에서 많기 때문에 교육 격차가 커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왔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자사고 진학을 준비하던 학생과 학부모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개의 학교가 이제 경합을 벌이고 있었는데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학교의 경쟁률이 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내년도에 또 재지정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세화여고, 양정고, 휘문고 등 15개 자사고가 평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몇 달 안 남은 시점에서 갑자기 제가 준비하고 있던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이 돼서 살짝 당황스럽고. 교육청 발표 이후 지정 취소까지 학교의 의견을 들어보고 취소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지금 중3 학생인데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지금은 뾰족히 뭐라고 뭐 학부모님이나 학생들한테 이야기해주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탈락한 학교가 강남, 목동 등 이른바 교육특구를 제외한 지역에 몰린 만큼 지역별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지정 취소된 학교를 중심으로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어 한동안 후유증이 클 걸로 보입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학교 강당에는 기다란 줄이 10개쯤 되는 형태로 물레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모형이나 장난감이 아닌 진짜 물레. 그 물레 안에는 입학할 학교의 번호가 적힌 은행알이 들어있었고 이제 초등학교 졸업을 눈앞에 둔 우리들은 각자 배정받은 물레 앞에 앉아서 말 그대로 물레를 돌렸죠. 오른쪽으로 2번, 왼쪽으로 1번. 그러면 은행알 하나가 물레 밖으로 툭 떨어져 나왔습니다. 물레는 그래서 뺑뺑이라는 별칭을 얻었고 우리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뺑뺑이 세대로 불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평준화 교육. 1969년 그러니까 꼭 반세기 전의 풍경이었습니다. 세상에 아이의 미래를 결정지을 학교 선택을 물레와 은행알에 맡기다니 지금은 물론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겠죠. 평준화는 그렇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평준화 교육에 대한 찬반 논쟁은 그 이후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그 때문인지 평준화 교육은 대부분 겉으로만 외쳤을 뿐 어떻게든 그 속에서 비평준화는 싹 텄습니다. 제가 들어간 중학교도 입학하자마자 IQ 테스트를 해서 우열반을 가르는 누가 봐도 비인도적인 교육을 감행했던 바, 그 우열반은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형태를 달리하면서 존재한다는 것, 우리 모두는 압니다. 평준화 속의 비평준화는 결국 학교 단위로 옮겨가서 외고니, 자사고니 하는 형태로 변화했습니다. 자, 오늘 서울의 자사고 재지정 심사 대상에서 절반 이상이 탈락했죠. 지정이 취소된 학교들은 모두가 아우성이지만 그 아우성의 바닥을 들여다보면 결론은 또다시 입시지옥이었습니다. 자사고가 줄어들면 조금 더 평평한 교육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결국 또 다른 형태의 비평준화는 어떤 형태로든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비낙관적 예측은 왜 자꾸 고개를 드는 것일까? 그래서 사람들은 기회의 균등함에 대한 확신에 목말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라마 속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라는 말은 비평준화가 가져다줄 일부의 미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평준화가 가져올 모두의 미래를 향한 것이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아까 말씀드린 물레와 은행알, 1971년에 여의도 시범아파트 입주 때도 사용했고 1979년에는 법원에서도 사건 배당의 공정성을 위해서 사용했다고 하고 심지어는 1998년 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에서도 썼다고 하니 무려 30년간 뺑뺑이가 공정함을 상징한 셈입니다. 그러고 보면 평준화의 목표와 방법은 그리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서울의 자사고 8곳이 탈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현장에선 엇갈린 반응이 나왔죠. 자사고와 학부모들은 각본에 짜맞춘 평가였다 이렇게 반발했고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에서는 나머지 자사고 5군데도 지정을 취소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양진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수업을 마친 학생들의 발걸음은 평소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이 심사를 했는지도 얘기를 안 하고요. 심사 기준도 자세히 얘기를 안 해주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답답하죠. 저희는 상관없는 고사하고는 3학년에서 상관이 없고. 평가에서 탈락한 학교들은 예상치 못한 소식에 당황한 모습입니다. 11시 발표하는 거 보고 그때 전해드리고 그거라 학부모도 전화를 일부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5년 전하고 똑같거든요.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 있는지. 반면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들은 하나고 등 나머지 5곳도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사고의 애초 취지대로 운영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5학교에 대한 문제 제기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탈락 학교를 대상으로 청문을 연 뒤 교육부의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예, 자사고 측이나 학부모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평가를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죠.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파장이 좀 길게 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지금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따져보니까 5년 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도 자사고 재지정 심사 때문에 나오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예.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5년 후에는 또 뵐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교육감이 마음만 먹으면 특정 학교를 배제하는 쪽으로 그죠? 평가 지표하고 배정이 조정 가능했다라는 것이 지금 여기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짜맞추기다 이런 비판인데 여기에 대한 입장부터 좀 듣겠습니다. 예, 그 짜맞추기 평가라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그 자사고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기지 않게 같습니다. 해주십시오. 예. 저는 아까 브리핑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기존에 우리가 우열반이 있었습니다. 학교 내에. 예. 근데 이 자사고는 학교 간에 우열반을 편성한 것에 다름아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요. 사실 처음 자립형 자사고가 만들어진 게 2000년대 초반이니까 약 20년이 지났습니다. 예. 저는 이미 정책적 시효가 다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미 예.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미래지향적인 교육 모델이 아니다. 예. 저는 일반고의 틀 내에서 모든 일반고에서 다양한 교육이 가능한 방향으로 가야 되고 예. 고교 학점제라든지 이런 제도가 새로 시행되면서 그런 예. 가능성이 열려지고 있다. 그건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지금 드린 질문에 말씀하신 예. 그 짜맞추기 평가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는 철저하게 교육부 표준안을 따랐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시종 일관되게 평가위원들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예.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하시도록 예.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믿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초반에 평가위원이 누구였는지도 모를 정도였다. 예. 제가 그런 정도로 엄정하게 그리고 평가위원들의 자율적 평가에 맡겼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실은 뭐 교육감님만 나오셨기 때문에 예. 상대편이 안 나오셔서 예, 저는 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상대편 입장에서 질문을 예, 드리겠습니다. 예. 평가인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초반에 예, 모른다고 초반에 하셨는데 그랬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평가 받는 입장에서는 예. 평가위원도 교육감이 상당 부분 입김을 넣어가지고 자기 그 생각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예. 평가가 끝났으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평가위원을 밝혀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초반부터 자사고에서 그 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평가위원을 공개할 경우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무슨 부작용이 있습니까? 신상털이 같은 것들이 엄청나게 될 것이고요. 예. 또 초반부터 만일에 이게 그런 논의를 자사고에 요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예. 그럴 경우에 오히려 저는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예. 판단을 했고요. 저희가 실제 법률 자문도 정보 공개에 관한 그러니까 예. 정보 공개에 예외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예. 일단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렇게 자문을 받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했고 이런 오히려 경우에 평가의 가능하다는 게 뭐가 공정성으로 그러니까 예. 비공개, 그러니까 비공개가 예. 평가위원을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도 가능하다. 평가위원은 계속 발표를 안 하십니까? 예, 저희는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예. 나중에 이제 1년의 과정에서 보면 뭐 법정, 행정, 소송이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뭐 법원이 판단한다면 이렇게 할 그때는 수도 발표할 있을 수 거다. 있다. 법원의 그렇게, 판단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예, 일단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뭐 교육부하고도 또 협의해야 되는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5년 전 평가에서 탈락한 5개 학교가 그대로 이번에도 포함이 됐습니다. 예. 근데 불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사이에 이제 향상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5년 전에 불리하게 판단을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오히려 배점이 더 높아진 바람에 예. 어느 정도 개선을 했다고 해도 거기 맞출 수가 없어서 점수가 깎여버렸다라고 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좀 의견이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5년 전의 평가의 어떤 기본 지표들은 거의 유지가 됐습니다. 예. 뭐 부분적인 변화가 있다고 하면 뭐 교육청의 재량 점수가 10점에서 12점으로 예. 그다음에 감점의 폭이 좀 늘어난다거나 이런 정도의 변화가 있고 예. 점수도 70점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 미달 학교 수가 동일하다. 예. 그리고 심지어 대상 학교도 상당수가 일치한다고 하는 얘기는 예. 저희 입장에서는 5년 동안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이라든가 학교 교육 활동 개선을 위한 예. 노력이 좀 미흡했다고 평가받을 수 그럼 있다. 제가 이거 저희는 잘못 또 전달 아쉽게 예, 제가 잘못 전달받은 건가요? 예. 그러니까 사회 통합 전형 대상자 선발 문제라든가 예. 아니면 재정 지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 5년 전에 이 학교들이 사실은 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서 예. 그걸 5년 동안에 개선하려고 했지만 유독 그 왜 우리가 불리한 부분만 배점이 더 높아져 가지고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게 만드느냐라는 그러니까 불만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게 32개, 6개 항목에 32개 지표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것이 총점을 통해서 탈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하나의 점수 차이를 가지고 탈락했다고 항변하기는 예. 그리고 이제 전북의 경우에는 사회통합 전형이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예. 서울의 자사고의 경우는 사회통합 전형의 점수가 20% 아니 비율이 20%로 예. 일관되게 유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크게 논란이 없는 예. 이런 것으로 저희는 말씀드릴 알겠습니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말씀하신 답변에 대해서는 또 반론이 나올 텐데 그건 예, 저희들이 나중에 충분히 저희한테 또 연락이 논의를 오면 할 수도 반영을 있을 하도록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반대로 이 경우에 이제 그 자사고에서 탈락한 것에 대한 반론인데 예. 자사고에서 탈락 안 시킨 것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를 들면 하나고 같은 경우에 2015년에 입시 부정 의혹이 있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감사했는데 그 당시에 감사 감점이 12점, 그러니까 거의 최대 점수더군요. 그렇습니다. 예. 감점 규모로서는. 예, 예, 예. 근데도 어떻게 살아났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한 덩어리로 쳐서 감점을 이번에 1점밖에 안 했기 때문에 예. 건수가 아무리 많아도 벌점은 하나더라. 예. 이렇게 해가지고서야 어떻게 문제가 있는 학교를 탈락시킬 수 있느냐라는 예. 것이 자사고 폐지론자들의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고의 경우는 뭐 개별 학교 사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예. 좀 부족합니다만 어차피 그 학교가 불거져 있으니까. 예, 불거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입시 부정 의혹은 그 자체만으로서도 자사고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그 당시에 엄정하게 이걸 보고 검찰 고발을 했는데 무혐의 나왔죠. 무혐의 처분이 나온 예,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없었고요. 예. 이번 과정에서 감점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습니다. 예. 단지 이번에 감점은 최대치가 12점입니다. 예. 이게 아무리 감점을 하더라도 학교 운영이라든지 교육 과정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면 예. 그게 합산됐을 때 뭐 통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중요한 부분은 여기까지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예. 이게 매년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논란이 있으면 예.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자사고가 시행령을 근거로 그것도 법률도 아닙니다. 예. 시행령을 근거로 만들어진 학교인데 예. 지금 이제 교육부의 방침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예.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일부 학교 좀 부실한 자사고를 탈락시키자. 예. 요 방침을 지금 평가를 통한 전환을 방침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도 그 방침에 따라서 정말 표준안을 따라서 했는데 예.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평가 지표가 80점, 70점 이렇게 커트라인의 차이도 문제가 되고 예. 지표에 관한 논란도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문제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이번 평가를 마치는 국면에서 저는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국가교육회의를 통해서 예. 좋고요. 교육부가 저는 국민적인 논의를 본격적으로 한번 할 때가 됐다. 예, 그리고 저 알겠습니다. 입장에서는 제도적 폐지의 방향으로 예. 담대하게 가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예. 시대적 소명이 저는 자사고가 다 했다고 보고 예. 모든 일반고에서 서민의 자녀가 다니는 일반고에서 예. 저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모든 학생이 향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건 알겠습니다. 가야 그 된다. 이제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이상적이다라는 비판도 물론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실 테고 예.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아까 처음에 하신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그렇게 쉽게 끝날 논쟁거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예. 아마 그런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 한들 예. 과연 지금 말씀하신 그 이상적 교육이 예. 가능하겠느냐? 뭐 저는 말씀대로 그게 잘 안 됐기 때문에 자사고도 생기고 못도 생기고 특목고도 생기고 그래왔던 것이 아니냐 우리 예. 교육 현실이. 예. 근데 그에 대한 얘기는 사실 여기서 더 짧게 나눌 수는 없는 저도 문제여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나중에 예. 되면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는 오늘 또 이게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을 좀 대변해서 예,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예. 이 전환 과정에서 아무래도 아이들 문제이기 때문에 예. 불안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환 과정에서 학생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 여러 가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포함해서 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자녀를 두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사태가 안타까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안타깝게 생각하고 예. 또 죄송하게 생각하는 지점까지 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조희연 교육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